그래가지고 지금 동영상 해가지고 1광자, 2광자, 오늘 이제 3광자를 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효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 원리를 갖다가 이론을 갖다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기본 원리에 맞춰서 그 기본 원리라고 하는 거에 이제 본다고 하게 되면 이제 환경, 발효를 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재료에 따라서 채취 시기라든가 그리고 이제 발효나 숙성 이런 과정들을 갖다가 제대로 그걸 갖다가 이제 기본 원리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본다고 하게 되면 채취 시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그죠? 크게 맞춰서 효농이, 그러니까 효농이 형성되는 부위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염두해 둬야 될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까지 어떤 약재를 보게 되면 그게 탕제 위주로 해왔잖아요. 그래서 탕제 위주로 해보다 보니까 거의 이제 기본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뿌리를 갖다가 가을이나 겨울 내지는 이른 봄, 특히 이제 가을에 이제 많이 이제 채취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탕용으로 많이 해왔던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효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기초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급, 그러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이제 전문가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크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본다고 하게 되면 효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발효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발효 환경을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통풍이 잘 돼야 돼요. 통풍이 잘 되는 곳에다가 이제 발효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습기가 없어야 돼요. 습이 없어야지만 곰팡이가 잘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라고 하는 것은 곰팡이가 형성됨으로써 가장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통풍이 잘 돼야 되고 습기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좀 낮을수록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직사광선을 피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게 되면 주로 보통 이제 크게 보게 되면 아파트가 있을 것이고 주택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골에 어떤 그 땅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데 하는 데하고는 환경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죠? 첫 번째 이제 아파트를 본다고 하게 되면 햇빛이라든가 습기가 가장 없는 곳을 선택을 한다고 하게 되면 베란다를 많이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베란다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햇빛이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그 차광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통풍이 잘 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배우는 사람들이 통풍이 잘 돼야 되고 이런 부분도 인식을 하지만 첫 번째 온도가 낮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가장 빨리 인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쪽에다 놔두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또한 두 번째로 보게 되면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는 곳에다가 놔둬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부엌에다가 이제 놔두는 경향이 있어요. 부엌에 하게 되면 소리를 많이 하니까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곰팡이라든가 아니면 부패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환경을 두고 있다. 보일러실은 어떤가? 예? 아파트 보일러실 따뜻할 것 같은데. 안 돼. 제일 따뜻하지. 딱 봐도 그래서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온도가 낮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겨울 같은 경우에는 불을 안 떼는 곳에, 만약에 방에다 간다고 하게 되면 그 밑에다가 그 박스를 깔는다든가 아니면 그 그런 부분을 갖다 깔고서 발효를 시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
그 다음에는 이제 용기예요, 그죠? 효소를 담는 데 있어서 효소를 담는 용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크게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세 분류로 나누어져 있어요. 플라스틱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유리 용기가 있을 거고, 항아리, 옹기가 있을 거고요.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항아리. 왜요? 숨 쉬니까. 지난번에 특강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효소를 만드는 데 있어 만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서 산소가 공급이 되게 되면 발효가 촉진이 돼요. 발효가 세지죠. 그렇게 되면 발효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쪼개고 하다 보니까 열이 많이 나요. 열이 많이 나니까 이제 알코올이 형성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면 산소 공급이 되게 되면 발효가 촉진되기도 하지만은 초산 발효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도 갖춰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항아리가 좋은데 거기에는 완벽하게 좋은 것이 아니라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효소로 봤을 때 단점은 산소 공급이 안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안 돼야 되는데 잘 공급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흘러 나오더라. 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염두해 둬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술을 습득하게 되면 항아리로 가야 되는데, 항아리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적인 부분이 이제 있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발효를,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론으로 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론으로 몇 퍼센트는 이론으로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보게 되면 시각적인 부분. 그러니까 눈으로서 변해가는 원리들을 갖다가 과정들을 알아야 돼요. 그죠? 거기에서도 완벽한 게 아니라 몇 퍼센트의 기술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보는 눈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만드는 과정. 만들면서 예를 들어서 재료에 따라서 버무려야 된다고 하게 되면 재료에 따라서 버무리는 강도가 달라지는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어떤 재료는 갖다가 꽃 종류 같은 경우에는 살짝 버무려야 되지, 상처가 많이 나게 되면 으개져서 탁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뭐랄까 원재료의 근본적인 부분을 갖다가 형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뿌리 종류, 만약에 이제 도라지라고 하게 되면 살짝 버무려 가지고는 안 버무려져요. 그럼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상처가 조금 날 수 있게끔 치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일 같은 경우 중에서도 2cm로 썰어야 될 재료가 있는가 하면 탱자라든가 천년초 열매라든가 백년초 열매, 이런 것들은 썰면 발효가, 특히 이제 천년초, 백년초 열매, 이거는 그 안에도 걸쭉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효가 안 일어나죠. 그러면 그걸 썰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탱자 같은 경우는 썰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영양소가 너무 과하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썩고 떫어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파 같은 경우, 양파 같은 경우에는 썰어서 담아야 되죠. 그거는 이제 썰 때 살짝 버무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제 재료에 따라서, 그게 이제 피조직에 따라서 설탕 양도 달라지고 버무리는 강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재료에 따라서 향이 좋거나 색이 좋거나 맛이 좋거나 했을 때 그걸 갖다가 특별히 살려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는 신설탕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무난한 상, 이런 부분은 황설탕을 이용을 하게 돼요.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보게 되면 결과물에 다 가 있어요.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데, 결국은
설탕은 예를 들게 되면 흰설탕이 좋다. 그러게 되면 흰설탕 색깔도 상관없고, 그죠? 향도 상관없이 흰설탕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그 재료의 본연의 어떤 그 맛이라든가 색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게 되면 실질적인 부분을 갖다가 좀 고려하지 못한 사안이 만들어지게 돼요. 양파를 하려고 지금 준비해놨거든요. 그러면 양파는 그냥 썰어가지고 1대1로 그거는 나중에 이제 만들 때에 질문을 갖다가 받는 식으로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요렇게 이제 만드는 과정도 보게 되면 재료에 따라서 버무리는 강도가 다르고 설탕 색깔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용기에 했잖아요. 플라스틱, 유리, 항아리가 있는데 결국 보게 되면 항아리는 갖다가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죠?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는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발효가 어떻게 일어나는 과정들을 갖다가 눈으로 익히거나 냄새를 익혀야 되는데, 특히 이제 눈으로 익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갖다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제가 결국 보게 되면 볼 수 있는 용기에다가 기술적인 부분을 익혀가면서 원리를 터득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됐을 때 항아리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론으로 해가지고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설명했다라고 하더라도 테크닉적인 부분, 이게 중간에 일어나는 테크닉적인 부분을 갖다가 알지 못하니까 그냥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이때까지 교육을 받았던 것이 주의식 교육을 하다 보니까 결과물적인 부분만 인식을 하고 가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현실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기술적인 부분은 현실이거든요. 현실적인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에 의해서 집에서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발효 과정에 인이 박혀요. 그렇게 되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깨지지 않고 가볍고 좋지만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자체가.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유리 항아리로 해가지고 만들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에 맞춰서 이제 환경에 맞는 데다 놓고 스스로 관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관심인 거예요, 관심. 이게 오늘 설탕이 없어졌는지, 액이 얼만큼 나왔는지, 그 다음에 색은 어느 정도가 형성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갖다가 쉽게 말하면 일지를 써야 되겠어요. 우리 집의 환경에 맞는, 우리 집에 잘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갖다가 관심을 쏟으면서 형성을 하게 되면 언제 어느 때라든가 이제 테크닉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도 이제 터득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걸 하나의 예를 들게 되면 오늘 한약재로 해가지고 효소를 만드는데 아까 양파가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아서 양파로 이제 본다고 하게 되면 똑같은 유리병에다가 3개 정도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양파를 담을 수 있는, 오늘 담는 것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양에,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방법으로 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 개는 분명히 잘 돼요.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한 사람이 하는데 이게 발효가 되는 것이 속도도 달라지고 색깔도 다르게 나오고 당도도 다르게 나와요. 똑같은 네. 유리병에다 해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제 엄격하게 따진다고 하게 되면 생각도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버무리는 강동도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조금 미세한 차이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신기하게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많이 해봐야 된다고. 근데 해보되 결국은
한 번 할 때 2개 내지 3개를 갖다가 동시에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장소에 놔두게 되면 이게 내려가는, 그러니까 애기 나오는 속도도 달라요. 그게 신기해요, 그런 부분 같다. 예를 들게 되면, 뚜껑이 지금 보게 되면 빨간 뚜껑인데요. 빨간 뚜껑에 보게 되면 가운데에 이렇게 일자식으로 이렇게 잡힐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설명을 해줘요. 집에 가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해라. 이게 어떤 얘기인가 하게 되면, 똑같은 방향으로 3개를 갖다가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3개 똑같은 방향. 보게. 그러면 이게 돌아가요, 이게. 뚜껑이 돌아가. 왜? 발효가 되면서 탄산이 생겨나게 되고, 탄산이 생겨나면서 압력이 생겨나니까 그게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요. 그래서 뚜껑 안에 흰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걸 빼내라 그래요. 빼내고 닫아 놓으면 골이 나사 있잖아요, 그죠? 골이 발효가 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냄새가 확 나죠. 그러면 이게 돌아가는, 이게 돌아가져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그걸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안 그러게 되면 열려 있어요. 열려 있게 되면 뭐예요? 파리가 알이 까거나 뭐 하게 되면 관에 규두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관심 있게, 설탕이 어느 정도 없어졌는지, 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관찰하면서도 뚜껑을 갖다가 어느 정도 열렸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때까지 효소를 만드는데 보통 보게 되면 설탕을 1대1로 그냥 다 였잖아요, 그죠? 그런 식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가르치는 것은 처음에 한 50% 하고 1대1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50%를 남겨놔요. 그래서 설탕이 없어지고 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에 채워져 위에 또 얹어줘요. 이렇게 해가지고 얹어주다 보면 설탕이 안 녹는 시점이 와요. 그러면 굳이 1대1까지 설탕을 넣어줄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재료마다 당도가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포도라도 영동포도, 뭐 청송포도, 뭐 저게 그 익산 뭐 그게 포도 이런 것이 자란 곳에 따라서 당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 인식을 함으로 살펴보게 되면 어디 포도가 가장 단지가 그냥 과정에서 나와요. 그러면 설탕이 안 녹아요. 그러면 얼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설탕을 넣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뭔가 하게 되면 자꾸 살펴봐 줘야 된다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 인식하고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고 하게 되면 첫 번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환경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직사광선을 피해야 되고 습기가 없어야 되고 온도가 낮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용기, 효소를 만드는데 용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술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섭도가 항아리로 가야 되지만은 항아리로 가기 이전 단계가 유리로 발효를 하는 과정, 이것을 살펴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익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오미자를 제가 처음으로 담았거든요. 오미자를 담았는데 그 항아리가 담아가지고 그 항아리 뚜껑이 유리인데 그 약간 이제 닫혀지는 게 좀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테이프로 막 감아놨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2개월 있다가 설탕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 뭐라고 이렇게 저어주라고. 저어가는 것은 저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이게 2개월 있다가 저어주라고 날짜성기는 2개월 있다 며칠 전에 저었고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설탕을 이렇게 녹였어요. 근데 담는 방법이 책에도 나오고 또 우리는 인터넷도 보고 이렇게 그냥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게 너무 달죠. 2개월. 아니 재료를 보게 되면 다 만들어진 것이 먹게 되면 굉장히 달 거예요. 1대1은 1.8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했던 것을 지금 전부 버리세요. 마음에서 버리시고, 지금 교수님이 하신 것은 우리나라 전통 방식이니까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 그 과정에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그때그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현장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다 버리시고 지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그 방식이 다르니까 우리 전통 방식이니까 그것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만드는 방식하고 제가 만드는 방식이 다른 것이 뭔가 하게 되면 달지 않는 명품 효소를 만들기 위한 방법적인 부분 갖다가 설탕을 많이 안 넣는다는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유의해야 돼. 똑같이 만드는 액균 나오는 것은 같은 원리지만 결국은 원액을 먹어도 달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뭐예요? 설탕물이라고 했던 이유들이 크기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발효가 제대로 되게 되면 미생물들이 당을 다 먹어치워요. 그렇게 되면 당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미생물들이 당을 먹지 못한 상황을 환경을 만들게 되면 당이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50% 이상 내지 60% 정도가 원액이 당도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게 되면 원액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달아요. 여기서 본다고 하면 효소가 제대로 만들어졌을 때에 어떤 것이 되어야지만 제대로 만들어진 건가를 갖다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첫 번째 발효가 일어났을 때 액을 끝났을 시점에 액을 보게 되면 맑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게 되면 당도가 20% 미만으로 내려와 있어야 된다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게 되면 재료를 갖다가 건지 있잖아요. 그죠? 발효가 되면 건지를 갖다가 만져봤을 때 삐들삐들해야 돼요. 장아찌처럼 삐들삐들해야 돼. 물컹한 것은 발효가 촉진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열이 굉장히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게 되면 씹어보게 되면 재료를 씹어보게 되면 아삭아삭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대신 그 재료에는 쓴 것이나 떫은 것이나 매운 것이라는 것이 재료에 없어야 된다. 왜? 다 빠져나온 탕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효소가 잘 숙성간에 끝난 상황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효소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인잔을 준비를 하세요. 와인잔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거기에다가 한 원액을 갖다가 한 30% 내지 50% 미만 정도를 갖다가 와인잔에 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불빛에다가 와인잔을 갖다 비춰보는 거예요. 불빛에다가 비춰보게 되면 효소가 제대로 만들어진 거라고 본다고 하면 그 시럽 있잖아요. 그죠? 설탕이 풀어진 시럽이 안 나타나야 돼. 그런데 대부분 집에서 만드는 것을 보게 되면 시럽이 그대로 보여요. 그러니까 설탕을 엮고 막 고운 것처럼 그 설탕이 풀어져 있는 둥둥둥둥둥둥 떠 있어요. 시럽이 이리 문적거리고 저리 문적거리고 그래요. 그런데 제대로 만든 거 와인처럼 비춰도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 맑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이렇게 원액을 갖다가 한 50% 와인잔에 50% 넣고 물을 갖다가 거기에다 부어보는 거예요. 반대로 물을 생수를 갖다가 50% 넣고 효소를 갖다가 30%를 갖다가 위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보게 되면 효소는 약 알칼리화로 변해져 있어야 돼요. 약 알칼리화로 변해져 있게 되면 물에 자연스럽으로 흡수가 돼. 이렇게 쭉 흡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집에서 만들어 보게 되면 분리가 돼. 물하고 효소라고 하는 것이 분리가 돼. 그렇게 일부러 막 채워줘야 돼. 녹여야 된다. 그래서 설탕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물의 흡수가 자연적으로 쫙 적지 않아도 쫙. 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한번 물에다가 한번 이렇게 타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보게 되면 분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물하고 따로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이제 감별법이라고 해요.
효소를 갖다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감별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본다고 하게 되면, 교육하게 되면 우리 집 그 매실 같은 이런 것을 갖다가 잘 만드는 것을 집에서 가져오라고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집에서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이렇게 유리병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매실이요? 매실이든 뭐든 집에서 담아놓은 거 있으면 품평을 해드릴 테니까 가져오세요. 감별해 줄 테니까. 네. 그 가져오게 되면, 보통 오게 되면, 아, 교수님, 이거 미리 얘기를 해. 이거 저게 3년산이거든요. 3년산. 3년산 미리 얘기해줘요. 3년산이니까 오래된 건 좋은 거니까 잘 만들어진 걸 한번 보라고. 그래요? 딱 와가지고 담아보고서 오게 되면 3년 안 됐어요. 이게. 횟수는 3년 됐는데 실질적인 3년이 안 됐어. 냉장고에 들어가가지고 2년 동안 있었어. 그러면 이게 그 완전 숙성된 거라게 되면 이 거품이 안 나. 또 오게 되면 완전 끝난 상태는 멈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당이 다 없어져야지만 미생물들이 그 먹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되면 이 평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 거는 불고 이렇게 거품이 잔잔하면서 가스가 일어나게 되고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야 돼요. 1년 이상을 숙성하게 되면 그게 없어져요. 그래서 뭐예요? 2년 동안 멈춰 있었던 거예요. 냉장에. 그러니까 반드시 숙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이제 와인병이라든가 이런 데 여가지고 그 와인처럼 저장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숙성이 끝난 걸 하셔야 돼요. 1년 이상은 숙성이 끝난 거.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나머지 부분은 이론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시연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연은 첫 번째 시간이라서, 근데 남자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슬로우 노골 푸드 협회에서 그 남자들도 조리를 하는 그 음식을 하는 이것을 갖다가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결국은 쉽게 말하게 되면 부모들이 조리를 하는 음식을 하는 과정에서 애들들이 그걸 다 보게 되잖아요. 보게 되고 그러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눈으로 해보진 않았지만은 눈으로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그것이 그게 이제 결국은 밥상머리 교육의 원리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눈으로 보고 하는 거 듣고 이런 것들 갖다 세세하게 해보진 않았지만은 그걸 갖다가 덜어놓은 것을 갖다가 나중에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결혼했을 때 보게 되면 조금만 하게 되면 그게 나타나요. 그게. 이 부분이 거의 없어졌다라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뭔가 하게 되면 요즘에 많이 유행되고 있는 스토리텔링 아시죠, 그죠?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일부러 만들 필요가 없이 밥상머리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을 하게 되면 그게 스토리가 자연적으로 형성돼서 그게 문화로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부부가 이제 돈 벌러 나가다 보니까 결국 음식을 집에서 조리를 하는 과정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애들이 그걸 갖다가 제대로 익히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망가져 있는 상태.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게 되면 유럽에서 지금 슬로우 푸드라든가 발효식품 이런 것들이 주목을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게 되면 이때까지 본인들 유럽에서는 과학적인 부분을 다 해왔잖아요. 그죠? 해와서 그거에 벽에 부딪혔어요.
더 이상 뭔가를 할 게 없어요. 음식에 신약 발견하고 뭘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대안을 찾은 것이 결국은 발효식품이라고 하는 걸로 대안을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있어서 김치라든가 된장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의 음식들을 갖다가 서양인들이 이제 발견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거의 일환으로 해서 효소라고 하는 부분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효소는 생명의 근원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효소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 없다. 예를 들게 되면 동물, 식물, 미생물조차도 효소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있어서 발효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조금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걸 갖다가 오늘 이 시간에 해야 할 목차 제목은 뭔가 하면 여성을 위하는 보약이에요. 여성들을 위한 보약. 그게 뭔가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산후조리 못한 분들 이 효소를 만들어서 산후조리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기혈이라든가 어혈 이런 것을 이제 풀어주는 그런 약재로서 형성하는데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약재가 있어요. 그게 이제 당기고요, 당기. 예. 여기가 이제 청궁이에요, 청궁. 요걸 갖다가 지금 1대1로 비율을 했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4리터에서 5리터 사이 정도 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양이 배 같은 경우가 지금 1kg 가까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이 이제 1kg 정도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설탕을 쓰는 양은 50% 정도밖에 안 써요. 그럼 50% 정도 하게 되면 500g 정도 쓰고 500g은 남겨놓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효 과정에 이제 보시게 되면 설탕을 밑에 용기 바닥에 깔고 그 다음에 버무리고 일부 버무리고 위에 덮고까지가 500g으로 할 거예요. 그럼 500g은 남겨놨잖아요, 그죠? 그럼 집에 가가지고 이거 하고 난다. 그 다음에 내일이나 모레쯤 가게 되면 발효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설탕이 점점 녹아서 없어져요. 그러고 나서 설탕이 완전 녹아서 없어지고 난 다음에 곰팡이가 하나 생길 시점에 설탕을 밑에 깔은 것처럼 위에다 또 덮어주는 거예요. 이걸 반복해서 2번 내지 3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단. 그렇게 하게 되면 다 들어가면 1대1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단수를 붙이는 이유는 설탕이 위에 녹지 않으면 더 이상 여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한 번 였는데 설탕이 안 녹았다 그러면 한 200g 이나 300g 남아있다고 하게 되면 그거는 더 이상 여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리고 약재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잘게 이제 이렇게 뿔을 트리는 게 좋아요. 당기가 그거는 몇 g씩이에요? 요게 지금 50g씩이에요. 당기 50g. 당기 50g, 청궁 50g, 배 1kg, 설탕 1kg인데 오늘 500g만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를 이제 썰을 건데요. 배를 썰을 건데 여기 이제 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왜 어떨 때 배를 먹어요? 감기. 그럼 뭐 좋아지게? 해.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게 되면 배는 이제 지방분해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효가 너무 잘 일어나져요. 그래서 생물로서 관리하는 거에 가장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예요. 저장하는 것이. 네. 그래서 뭐예요? 지방분해 효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조금 더 살펴본다고 하게 되면 육고기 있잖아요. 그죠? 육고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그러게 되면 배를 갈아서 재워놓게 되면 육고기에 있는 지방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많이 넣게 되면 완전 부드러워서 그죠?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를 이제 잘라 본다고 하게 되면 첫 번째 이제 반으로 이렇게 자르고. 근데 이것을 갖다가 막 자르재고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조상님들 잘했던 말 중에 뭔가 대충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우리 집에서 봤을 때는 그 남들한테는 대충이지만은 우리 집에서는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보고 왔던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인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반 잘랐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반을 잘라요. 그러고 나서 또 반을 잘라요. 그러고 나서 또 반을 잘라요. 이렇게 다 됐죠, 그죠? 요걸 갖다가 한 2cm 정도로 해서 썰어요. 여기서 굳이 이제 씨 같은 경우에는 뺄 필요가 없다. 그거는 이제 발효 과정에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발효라고 하는 부분이 특징이 뭔가 하게 되면 김치를 발효해가지고 성분, 그러니까 과학적인 성분을 갖다가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일부러 연구원들이 대장균균을 넣었어요. 김치국물에다가. 대장균균을 넣고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대장균균이 얼마나 나와 있는가 1분 먹고 1분은 남겨놨는데 그걸 갖다가 20분 후에 살펴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김치 국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를 했냐면 김치 국물에다가 농약을 넣었어요. 농약을 넣어가지고 한 이틀 후에를 갖다가 그것을 조사했는데 농약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를 조사했냐면 녹슬은 못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김치 국물에다 담궜어요. 담궜는데 쇠못이 됐어요. 녹이 다 분해가 돼요. 그 다음에는 뭔가 하게 되면 지금 일본에서 지금 아토피 치유제로 우리 김치 국물이 신약이 만들어졌어요. 아주 아토피에다가 김치 국물을 발라요. 그러면 피부가 다시 살아나요.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발효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효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염두에 두고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부분 보통 보게 되면 설탕이 어떤 설탕이 좋냐 그거 굉장히 따져요, 그죠? 그것보다 더 먼저 따져야 될 것이 뭔가 하게 되면 마음이에요.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걸 갖다가 에너지를 형성할 수 있는 상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미생물들도 사람의 파장에 의해서 형성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설탕을 갖다가 약재를 할 때는 꼭 1cm로 깔 필요 없고 깔릴 정도만 이제 깔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 보게 되면 얘기하면 꼭 1cm를 재가지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깔았죠, 그죠? 이 까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해요. 뭐든지 재료 효소를 만들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용기 바닥에 설탕을 깐다. 그 다음에 버무려 주거나 아니면 채 주거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것을 버무려 줬다고 하더라도 위에 또 덮어줘야 된다. 깔고 덮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게 되면 외부에 바깥에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에 그 공기가 안 들어가는 거니까 일정한 온도로서 스스로가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탕을 갖다가 나와보세요. 이건 나와야 돼. 우리 조사님들이 늘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가 식품에 대해서 만드는 데서 손맛과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씻었잖아요, 그죠? 씻어서 물기를 없앴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요리할 때 서양식의 요리는 뭐예요? 다 랩을 끼고 다 장갑 끼고 하게 되면 이게 재료에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그런데 음식하고 발효하는 거하고 또 다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손으로 한두 번 씻어야 돼요. 씻어, 손을 씻고 닦아요, 이렇게. 이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이제 배를 갖다가 액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 설탕하고 묻혀줘서 이게 코팅이 되게끔, 묻혀지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살짝 해가지고 이 재료가 설탕이 이렇게 버무려지도록 이렇게 씻었어요? 네. 같이 못해요. 손 올려가지고 마음을 좋게 해가지고 이게 누가 먹을 건가 정해서 만들 때에 우리 딸내미가 먹는다고 하게 되면 딸내미를 위해서 이게 효능이 좋게끔 마음을 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제품은 사모님한테 갈 것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해야 되는데? 예. 빨리 오세요. 본인이 직접 하십시오. 손에 다 묻히고 제 권한에 의해서 제 1호는 사모님한테 갈 것입니다. 아,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산후품. 산후품. 집에 가서 할 거예요. 시리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마음을 이게 할 때에 마음을 실어야 돼요. 거네요. 속에. 정성을 그 에너지를 갖다가 쫙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걸 효소를 만들 때 목적을 두고서 만드셔야지만 그만큼 정성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3등 양도.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렇게 묻혀줘야 돼. 약재료가 설탕에 액하고 이렇게 묻혀줘야 돼. 예. 그걸 오랫동안 이렇게 삶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충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는 대충 했죠. 그걸 갖다 여기에 이제 정성을 들이는 거에 몰랐죠. 수행으로 본다고 하면 3매까지 들어가야 돼. 그리고 설탕이 남아서 안 빠져야 녹아도 의무적으로 다 넣었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용기를 이쪽으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어서요. 담으세요. 오늘 제대로 배우는 거야. 네. 제대로. 마음을 실어서 이어서요. 아니 여러 사람이 정성을 들어갔으니까 더 맛있어. 그거예요? 예. 그 우리가 십시 사모님 건강 좋아져라. 건강 좋아지세요. 태하고 하려고 그것도 정성이에요. 항아리는 기술적인 문제고 우선은 예, 이걸 눈으로 보이는 걸로. 우리가 한번 해놓으면 막 애기 나오더라고요. 막 네. 하다가 했어. 안 보이니까. 이 항아리 뚜껑에 유리로 뚜껑이 있어요. 그걸 사용해. 이렇게 들어줄 것 같아요. 아니 됐어. 그리고 편편하게 하세요. 거기다 설탕을 또 덮어야 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지? 편편하고 요 안에 있던 건 내가 뺐어. 요게 하얀 게 젓갈사만 있잖아. 됐어요? 이게 용기가 요거- 크잖아요. 그게 이제 또 중요해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너무 작아도 그럴 것 같은데. 안 보이는 적당하지 않아. 그 양에 따라서 여기 안 보이게? 네, 안 보이게. 위에가. 여기 이제 여기 500g 남겨놓고 500g 들어갔어요. 여기 1차 이제 끝나고 뚜껑을 이렇게 덮는 거예요. 꽉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닿기 때까지 요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까지 해놓으면 그렇죠. 예, 그러면 발효가 되면 여기서 가스가 나와서 이게 열어요. 이렇게 요거 아까 얘기했던 요거예요, 그죠? 똑같이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닦아가지고 이게 예, 그래 놓으면 이게 발효가 되면 이게 압력이 생겨나잖아요, 그죠? 요 새로 빠져나와. 그러면서 이렇게 열려.
그러면 이렇게 열려져 있는 것을 살펴봐서 아침에 닫아 놓으셔야 돼. 예. 저녁에 열어놓고? 왜? 이렇게 열려 있으면 발효가 더 빨라져. 축진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닫아 놓게 되면 요까지 압력이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 또 열리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게 계속 열려 있게 되면 다 빠져나가요. 향도 빠져나가고 이 성분이 다 날아가요. 그런데 요걸 요렇게 닫아 놓고 아침에 그 다음날 봐가지고 열리나 하게 되면 이게 닫아 놓은 상황에 다 빠져나갔었잖아요. 닫아 놓은 상황에 또 채워지잖아요. 그죠? 채워져서 어느 정도 압력이 있을 때 또 열려요. 아, 이게 자연적으로 이게 네. 자기가 그러니까 굳이 열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꽉 째가지고 이렇게 밀봉하면 터져요. 아니 그건 청을 했어요. 담은 사람이 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네. 담으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나는 굉장히 청을 중요해요. 안 그래서 가르쳐줘서 그렇게 여기에서는 저한테 배워놓은 거에서는 저어주고 뒤집어주고를 전혀 안 한다. 그 대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액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아침마다 설탕이 어떻게 없어져 가는지 쭈글쭈글 해가지고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갖다가 체크를 해줘. 일지를 해서 체크를 해 놓으시면. 그래 놓으면 나중에 그걸 숙지해 놓으면 아 우리 집에서는 아 며칠 됐을 때 액이 나왔지. 며칠 됐을 때 설탕이 없어졌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써놓은 책에 보게 되면 발효 기간을 예를 들게 되면 2개월 내지 3개월 이렇게 해놨어요. 한 달에 편차를 둬놨어요. 2개월 그러게 되면 우리 집에서는 2개월 맞는데 다른 집에서는 안 만들 수도 있고 부산에서도 안 만들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이건 현실성이 없는 답이에요. 현실성이 나가게 되면 지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고려를 해가지고 항상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발효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 7, 8개월 걸려요. 집에 한약재 다 판매돼서 손손되면서 나오는 것이. 그리고 이제 발효가 끝나고 나면 액을 분리를 시켜요. 여기 다 건져내고 액을 분리시켜서 또 담아 놓으셔야 돼. 액만. 액만. 예, 그거 놓으면 그게 효소. 그거는 따로 이제 탕제를 해도 드셔도 돼. 끓여서. 드셔도 돼. 그거는 우리가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요걸 갖다가 액을 갖다 따로 해가지고 1년 이상을 숙성을 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드셔야 돼. 그러면 그 2년 가까이가 돼야지만 못 기다려요. 그런데 굉장히 빨리 와요. 난 이게 저기로 했는데 그냥 매실만 건져놓고 나도 그냥 나도 그러는데 밑에 설탕이 있으면 안 돼. 설탕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 봤을 때 설탕이 있게 되면 그것이 2차 발효가 돼요. 그렇게 되면 달아져. 진짜 네. 그거 담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가스를 빼주는 건 하루 저녁만 이렇게 해서 약간 열어놨다 가스 빠지면 완전 짠 거 넣는 건가요? 날마다 한 번씩 빼줘야 되나 가스를? 빼주는 게 아니고 닫아 놓으셔야 돼. 아니 글쎄 자동적으로 열리니까. 아니 첫날만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는 꼭 완전하게 닫아줘야 되나?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적으로 하게 되면 닫아 놓으면 발효가 돼서 이게 열려 있어요. 그러면 닫아 놓기만 하면 돼. 그리고 또 와서 살펴보면 열려 있으면 또 닫아 놓으면 돼. 닫아놨는데 여덟 놓는 게 아니고. 꽉 닫아놓는 게 아니고 네. 꽉 닫아놓는 게 아니고 그죠? 살짝만 닫아 놓으면은 발효해서 지가 이제 공기 올라오니까 이게 들리면서 좀 열리니까 또 살짝 단 거를 끄 얘네들이 얼마나 민감한지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름 같은 경우에 세이크 하시죠, 그죠? 음료로 하는데 세이크를 갖다가 하는데 그 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효소를 갖다가 걷다 해가지고 얼음하고 갈게 되면 맛이 없어져요. 살아있는 맛이 없어져. 그런데 그걸 갖다가 갈지 않고 그 얼음을 갈아놓고 그 다음에 효소를 갖다 걷다 붓고 하게 되면 살아있는 맛이 나요. 함께 믹스하지 말고 네. 나중에 먹는 방법도 그런 거예요. 그게 기계가 돌아가지고 뭐 가게 되면 이 본연의 맛이 안 나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결국은 뭔가 하게 되면 효소는 살아있는 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효소를 드실 때에는 온도를 미지근하게 한다고 해도 55도 이상을 온도가 올라가면 안 돼. 따뜻하게 먹을 때 네. 그래서 50도, 55도 이상 가게 되면 이건 효소가 죽어요. 손으로 한번 보실까요? 아니, 못 먹을 때. 먹을 때 많이 들었을 때 매실 55도 네. 그렇게 끓여서 먹으면 그게 그렇게 결국 먹어요. 끓여내는 효소가 다 죽었어.
그렇게 따뜻한 물에다가 호수를 담는 그러니까 55도 미만, 그러니까 40, 우리가 발효할 때 미생물 살려고 그러면 48도 이상을 안 해. 이게 물을 그래서 요거 남았잖아요, 그죠? 요걸 잊어먹고 여러 개 하면, 그러면 요걸 갖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거의 이름을 써서 여기에다 올려놓으면, 그죠? 그때 얼마큼 남았는가 하긴데, 그 옆에 놓던가. 이렇게 해서 해야 돼. 안 그러면 눈에 안 보이면 잊어먹어요. 다 가르쳐 놓으면, 이걸 갖다가 또 딴 데다 이어줘. 그러면 내중에 몇 그램치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담아서 옆에 일지를 날짜 쓰고 그렇죠. 다 이렇게 메모해. 스티커 붙어가지고. 꼭 부분에 다 녹으면은 이 설탕을 따라 한 번도 덮어준 것처럼 이렇게. 요걸 한 3번에 나눠서. 세번 나가 예. 그런데 녹지 않으면 이어주면 안 돼요. 녹았을 때. 예. 중요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한약만 안 넣고 배를 넣어주는가? 그걸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 핵심이 한약만 하게 되면 액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배를. 그렇죠. 근데 배라고 하는 것이 아까 설명해 수분이만. 드렸지 수분만 있는 게 아니라 발효를 촉진시켜줘요. 빨리. 그래서 빼주는 힘을 갖다가 갖게 되고 배는 무색무취예요. 그러니까 배를 갖다가 자기 색깔을 튀어내는 게 아니라 없어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배가. 예. 그래서 과일 중에 이제 포도 같은 경우가 효소가 많이 들어있고, 배가 많이 들어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양배추 같은 경우에 많이 들어있고, 돌배 같은 거는 그죠. 이거 그럼 효능은 어디에 여성들을 위한 약인데, 이제 산후조리 못하신 분, 그리고 의열이 많이 있는 분. 그래서 여성들은 다음 시간은 남성들 위한 뭐예요? 뭐? 아니 이거 뭐야? 이게 아주 여성의 좋은 이거 효소. 보세요. 책이죠? 이걸 좀 일찍 오셔가지고 이거를 들었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도 하시니까. 다음 주에도 하니까 오셔서. 내년 딱 담아야 되는데 백설탕이랑 담는 거예요. 매실 황설탕. 항상 다 백설탕. 그 나머지 질문집은 또 다음 시간에 있으니까 그러면 저쪽으로 옮기세요. 양파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빼주게 됐는데 조금만 빼서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지금 오늘 만든 것은 여성들을 위한 보약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이제 재료가 당귀 50g, 청국 50g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배가 1kg가 들어가고요. 설탕이 500g 들어갔어요. 저기 들어간 게 500g. 네. 그래서 500g이 남겨져 있어요. 당기. 요게 이제 그 효능이 산후조리 못하시는 분, 산후조리에 이제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의열을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요거에 이제 중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요것을 이해하시고, 발효 기간은 7, 8개월 정도 걸리고요. 7, 8개월 되고 난 다음에 액을 건져내가지고 액을 따로 다른 용기에다가 담아서 숙성이라고 하는 것을 시켜야 돼요. 숙성을 갖다 1년 이상을 숙성을 해야 돼. 최소 1년. 먹으려면 1년 이상,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먹어야 돼. 그런데 이제 최상의 어떤 상온에서 최상의 기간은 2년에서 3년 사이가 가장 좋아요. 숙성이. 그렇게 되면 안에 당이 거의 다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빨리 먹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해야지 그게 맞춰서 효능이 극대화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과 양파 같은 경우에는 발효 기간이 그러니까 2cm 정도로 썰어야 되고요. 2cm. 예. 저것처럼? 가로 세로 2cm. 저것처럼. 예, 썰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황설탕에 버무려 놓는데 이것도 50%
버무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80%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0% 남겨놓은 거 갖다가 재설탕으로 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발효기간은 2~3개월 정도 걸리고 숙성은 6개월 이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응용하시면 되고, 효소가 다 만들어졌을 때에 약으로 묵을 거냐 음료로 묵을 거냐에 따라서 먹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약으로 묵으려면 원액을 묵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 공복에 30cc 정도를 원액을 묵는 거예요. 아 이거 배 그거 모든 것들은 효소를 묵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녁에 갖다가 원액을 30cc 정도로 갖다가 먹는데, 저녁에는 식사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주무시기 전에 먹는 것이, 그러니까 하루에 2번 먹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물로 희석을 해가지고는 30cc 원액에 해가지고 물을 갖다가 5배 정도로 희석해가지고 드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갈증 날 때 수수 물처럼 이제 드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